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앉으세요. 네. 네, 여기 멀리 파주까지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날씨도 춥고 한데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댓글로 많이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오늘 강연을 맡은 900km의 이혜민, 정현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의 소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900km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16년부터 출판과 디자인, 영상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도구로 기성의 문화에 작은 균열을 내고 새로운 삶의 선택지를 탐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는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저와 현우 씨는 각자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부터 소개하자면 저는 900km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사람을 찾아서 섭외하고 인터뷰하고 영상을 구성하고 또 텍스트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기존의 직종으로 보자면 기존의 직종으로만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 일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의 직종을 스토리 파인더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제 직종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서 뭐 스토리 메이커라고 해보기도 하고 스토리텔러라고 이름을 붙여보기도 했다가 최근에 좀 찾게 되었어요, 이 이름을.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직종을 붙여보았고요. 현우 씨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그 외에 혜민이 기획과 스토리를 짜는 거 외에 900km에서 영상 디자인, 그리고 북 디자인, 그리고 웹 디자인, 디자인 영역이랑 그리고 영상 쪽, 영상 촬영, 후반 작업 등 시각적인 부분을 제가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기술적인 직업명으로 만 표현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PD라든가 편집자, 디자이너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단편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비주얼 텔러로 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에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직업명을 정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좀 처음 소개가 거창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사실 저희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나다운 일에 이름을 붙이고 나만의 업으로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저희도 과정 중에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의 시작부터 그리고 나다움을 브랜딩으로 연결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팀명이 900km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를 처음 소개하면 왜 이름이 900km냐라고 그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틀어주시죠.
네, 저희는 영상에서처럼 2016년에 저와 현우 씨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을 걷고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담은 영상이었고요.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셨죠. 0km가 900km가 되는 순간까지를 1초 맞나요? 1초씩 담아서 만든 영상이에요. 네, 저희가 걸었던 거리가 900km였던 거죠. 그리고 그 거리를 저희는 42일간 걸었습니다. 사실 이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결혼식 대신에 갔던 여행이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소개해드리면, 네, 저희는 부부이기도 합니다. 같이 사는 사이고요. 또 동료이기도 하죠. 이렇게 저희가 결혼식을 대신해서 여행을 간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연애를 한 지 한 4년 정도 됐을 때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니까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뭔가 세팅된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하는 것도 저희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예단이나 예물 뭐 이런 것들의 관례들이 좀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 차려놓은 어떤 잔치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결혼이란 게 사실 지금까지 계속 부모 그늘 밑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가 스스로 나의 가족을 만들어서 살아가겠다는 어떤 선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좀 주체적으로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우리다운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뭔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찾다가 어느 날 현우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같이 가지 않겠니? 어색하죠? 이렇게 어색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고요. 결혼식 대신에 그럼 우리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거 어때? 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머릿속에 드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두 사람이 같이 함께 걷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뭔가 결혼식장에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게 바로 뭔가 결혼의 의미와도 맞닿은 그런 일 같다라고 생각했고, 이거라면 기존의 판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희의 첫 인생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준비 대신에 체력 단련을 했고요. 부모님을 설득을 했고 또 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도 같이 그만두고 2016년에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대신에 등산복과 등산 가방, 등산 신발을 신고 저희는 정말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그렇게 떠난 여행, 영상에서 보신 건 굉장히 행복해 보였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이 그렇게 꽃밭이었을지 그 이야기를 현우 씨가 잠시 들려주시죠. 네, 정말 좀 호기롭게 이제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첫날부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고난이 이제 펼쳐졌어요. 3월이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첫날부터 눈 쌓인 산을 10시간 이상 헤매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 또 혜미는 이때 속았다면서 왜 여길 오자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이제 파혼의 위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픽하면 이제 들어눕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를 삐걱거리면서 겨우겨우 움직이기도 했고요.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비도 쓰고 비를 맞으면서 걸었는데 이게 저희 짐도 있고 우비도 쓰고 가다 보니까 빗물까지 더해져가지고 너무 몸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42일 중에 절반이 그렇게 비가 내렸고 그렇게 비가 내리는 와중에 진흙밭을 걸어야 하니까 정말 힘이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평소에 잘 운동을 저희가 하지를 않아가지고 다리와 발목에
부상을 당해서 매일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길을 계속 걸어야 했고 걸을 수 있었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네, 산티아고를 가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그곳에는 정말 좀 색다른 그런 에너지가 있는 곳인데 다들 이제 한 방향을 향해서 걷다 보니까 나이나 국적, 성별에 상관없이 처음 만나도 같이 걷다 보면은 이제 금방 돈독해지고 애틋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이제 결혼식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축하를 정말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결혼식에서는 이제 하객들이 축하를 해준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만난 그 여행자들이 저희에게는 하객이 대신 되었던 그런 셈이었죠. 그리고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아침에 무지개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르막길을 이렇게 오르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저렇게 멋있는 풍경이 보이기도 했고요. 힘들 때면은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좀 기운을 얻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같이 걸었던 혜민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걸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6년을 같이 연애를 하면서도 잘 몰랐던 점들을 많이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색다른 모습들을 서로 이제 알아갔던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호기롭게 준비는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결혼식을 안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좀 너네 진짜 이런 거 하는 거 맞아?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심을 많이 했었고 저희도 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했는데 막상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저질 체력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 옆에 같이 가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뒤처지고 늦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조바심이 났었죠. 우리가 이렇게 늦어도 되나? 근데 여기서까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루하루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까 점점 우리만의 속도를 알게 되고 그 속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어느새 목적지에 900km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몸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우리 속도대로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다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을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900km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실 저희는 42일간 여행을 하면서 정말 꾸준히 사진과 글로 기록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에 오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결혼식은.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당시에 만들고 이것을 여기에 사진과 글을 열심히 올렸는데요.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많았는데 너무나 소중한 날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애를 쓰고 에너지를 내서 열심히 기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4개월 뒤에 그 기록을 책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저희가 900km라는 이름으로 했던 첫 번째 결과물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기성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독립 출판으로 만든 책인데요. 그렇게 해온 이유는 이 이야기가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던 일이었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한번 엮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유명한 출판사도 아니었고 유명한 작가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여행, 결혼 이야기를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책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네,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에서 관심도 가져주셨고 저희는 KBS의 어떤 강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수백 명 앞에서 처음으로 강연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여러 신문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뤄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책을 보시고 저희가 이제 뭐 마켓 같은 거 나가면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얘기를 보고 많은 용기를 받았다,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얘기를 전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처음 이런 관심을 느껴보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막 대단한 여행을 한 건 아니었어요. 뭐 정말 막 몇 개국 몇 개 도시 이렇게 여행을 다닌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여행자의 관점에서는 정말 서툰 여행이었는데도, 그리고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결혼이라는 관례를 깨고 조금 다르게 살아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좀 못 믿었게 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를 세상에 외쳤더니 세상 어딘가에 있었던 저희처럼 이런 기성의 관성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조금 다르더라도 나답게 살아보고 싶은 것에 대한 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좀 깨달았었죠. 앞으로 우리는 저마다의 작은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우리가 하는 얘기처럼 작은 이야기들이 작은 균열을 낼 수 있지는 않을까?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900km란 이름은 지어놨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지에 대해서 결정은 하지 않았었어요. 뭔가 그때 당시에 퇴사를 하고 여행을 했고 이 책을 낼 때도 둘이 백수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은 했었는데 이 첫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으로 대답을 얻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탐구하고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일을 해보자. 그게 어떤 직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갖고 있던 질문 그리고 고민들로부터 출발해서 900km의 여정을 시작해보자 라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주변으로 확장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사를 먹고사니즘 시리즈부터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채널을 엔잡러 같은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하는 채널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요즘사의 시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까 900km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저희가 탐구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저희 스스로 느끼고 있는 고민들로부터 출발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는데 들어갔던 결혼의 세계는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결혼이라는 세계가 아마도 어떤 기성의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결혼을 하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개성은 좀 무시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의무들을 다 해야만 하는 어떤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대해지더라고요. 이를테면 빨리 애를 낳아라. 애를 낳아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조를 해라 라거나 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번듯한 집을 마련해서 경제 부흥에 일조를 해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욱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뭐가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를 만큼 이상한데
정말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또 결혼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결혼을 막상 하고 나면 결혼에 대해서 되게 약간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반응들도 정말 많잖아요. 결혼은 무덤이다.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해라. 결혼하면 제대로 놀지 못하니까 그 전에 많이 놀아라 라던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심지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를 되게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너무 장난스럽게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문화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그런 거라는 그런 답에서 벗어난 조금은 주체적인 결혼 생활이 정말 불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인 결혼생활 탐구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2017년 9월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채널을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프로젝트로 10쌍의 부부를 수소문하고 찾아냈는데요. 이 부부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처럼 기성의 문화에 질문을 품고 있으면서 그걸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는 그때 정말 진심으로 저희 또래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내 주변에서는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좀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 인터뷰라는 방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그 전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에디터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라는 방식이 좀 익숙한 방식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는 책으로만 풀려고 하다가 이걸 너무 책으로만 풀면 조금 주제 자체도 그렇게 명랑하고 밝지만은 않은 얘기라서 굉장히 좀 무겁게 보일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재밌고 유쾌하게 사람들한테 좀 가볍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그때 처음으로 영상이라는 포맷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건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어떤 이야기를 담았는지 당시에 프로젝트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숏버전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시죠.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식의 거의 모든 요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결혼식에서 여자분 혼자 걸어가지 못하고 드레스를 들어주는 분들이 온갖 데를 휘젓고 다니셔도 사람들이 다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요. 쳐다보면서 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는 결혼식인 것 같은 거예요. 난 안 입을 건데 나 더 좋게 살 건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고정적인 틀이 되게 강하게 주어져 있고,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라고 불러야 되는데 심지어 친구의 남편을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 고어 같은 느낌? 아이는 정말 안 낳을 거니 언제 낳을 거니 이런 문제를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도와줄 건 아니잖아요. 결혼신고 대출 때문에 했어요. 부모님들이 강요해서 집이 있어야지 않느냐, 집을 사주실 건가요? 라고 말하면 되지 않나요? 꽉 맞는 옷과 진한 화장 이런 것들이 저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둘이 가진 거라고 배낭 딱 달랑 하나에 거기에 모든 살림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5대5의 법칙. 내가 오를 하면 나도 오를 해야 된다. 저희 집 가훈이에요. 5대5. 재산을 망가졌어요. 내가 가장이다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다 가정이죠. 네. 하고 싶은 대로 안 살아도 불안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불안한 게 좀 더 낫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아보자. 아직 우리 뭐 젊으니까 젊지? 엄청 젊어.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나답게 사는 부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또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만의 답을 찾기도 하고 또 이 콘텐츠가 나온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사람들 머릿속에 요즘사라는 게 좀 대안적인 얘기를 약간 발칙하게 하는 채널이구나, 콘텐츠구나, 이런 인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처음에 저희가 첫 산티아고 순례길 책을 냈을 때는 그 이후에 이제 아, 뭐 여행 콘텐츠를 하는 팀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꺼냈고 저희는 사실 영상 전공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는 뭔가 어떤 업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먼저였고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 뿐인데 그래서 계속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영상들을 만들고 해 나갔었는데 사람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본업이 뭐냐? 유튜버냐? 아니면 출판사냐? 아니면 뭐 디자인 업체냐? 뭐 작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다 맞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의 전문가로 말하기는 애매하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하나의 한 우물을 파서 전문가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자라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커리어적으로는 이렇게 먹고 살아도 될까? 대체 일이란 게 뭐고 사람들은 왜 이거를 하나로 정의해야만 한다고 할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는 정말 정석대로 잘 일하고 먹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저희처럼 좀 정석대로 살지 않고 다른 형태로 먹고 사는 사람도 꽤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러면 뭘 꿈꾸고 있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어떻게 지금 먹고 사는 걸 만들고 또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더 많은 선택지들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먹고사니즘 프로젝트였습니다. 먹고사니즘이라는 단어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옛날 신조어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꿈이고 뭐고 낭만이고 뭐고 일단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자 이런 매몰된 상태를 말하는 좀 부정적인 단어였다고 해요. 근데 이런 단어를 선택한 거는 사실 지금이라도 뭔가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 같진 않거든요. 경제가. 지금 뭐 최악의 취업난이다 매년 경신되고 있고 집값도 계속 폭등하고 뭐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세대인데 그럼에도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 디지털이나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좀 그 너머에 그 굴레 너머에서 좀 새로운 먹고사니즘 자신들만의 길을 찾는 그런 요즘 것들이 저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새로운 먹고사니즘 생태계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프로젝트 명으로 쓰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10명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죠. 이때의 기준은 우리의 뭔가 우선 기성의 관성대로 일하지 않고 새롭게 일을 하고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일을 찾고 나답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게 되었고요. 좀 저희의 일에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언어들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요즘사의 관점에 공감하는 사람들 많은 요것들이라고 저희는 지칭하는데 요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숏버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세 번째 영상 틀어주시죠.
그 기술이 회사 밖에서도 팔리나? 사업 후에 직업 실험을 했던 365일이 그런 갈증을 해소했던 시간이었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게 돼버리니까 쓸모 있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청소 일하면 또 네? 이래요. 왜 회사 안 다니고 이러는데 경제적인 안정을 줬고요. 정말 일한 만큼 돈 버는 거가 매력적이고요.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고 싶거든요. 100만 원짜리 앱을 100개를 만들어. 우리 충분히 먹고 살만 하겠는데 10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회비로 매월 자기 월급의 10분의 1을 내고 있어요. 모든 멤버들이 똑같이 나눠 갖고 있고. 일반 회사가 직원을 먹여 살린다면 우리가 회사를 먹여 살리는 속에 있는 프리랜서. 회사의 문만 열어두지 말고 진짜 다양한 페르소나의 문을 열어두는 거죠. 엔잡로 창시자다. 돈 진짜 많이 버시겠네요. 여러 가지 하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돈은 버냐. 이런. 부동산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저희 세대는 요즘 시대에 우리 세대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밀레니얼 게. 세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의 모습의 요즘사 채널이 갖추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 외에도 그 사이사이 다양한 시리즈들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을 135개 이상이었고, 그리고 114명 정도의 인터뷰이들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만났던 인터뷰이들의 공통점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다 다르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모두가 다른 관점, 다른 방식으로 저마다의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삶의 방식, 선택지들, 그리고 레퍼런스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요즘사에 나오는 분들이 사실 다 다르지만, 지금은 좀 유명해지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인터뷰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고, 저희의 기준은 유명세나 뭔가 그런 셀럽 막 이런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인터뷰 채널들을 보면. 근데 저희는 좀 기준이 다른데, 그런 기준보다는 좀 저희와 비슷한 또래들,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하고 좀 삶을 스스로 좀 기획하고 주체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좀 나랑 거리가 먼 어떤 롤모델의 얘기보다 좀 더 현실적이면서 나다운 삶의 방향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그런 이야기들에 오히려 더 와닿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사 구독자분들도 저희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와 비슷한 또래들이고, 댓글들을 보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고 자신의 삶을 좀 스스로 디자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브랜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결국 이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의 모든 콘텐츠들이 사실 저희 스스로 궁금해서 나왔던 의문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 주변과 내 또래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이야기였다 보니까 거기서 진정성을 느끼신 분들의 공감을 얻고 저희와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셨던 댓글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댓글을 몇 가지를 읽어보면은 아무도 내게 해주지 않는 말을 여기서 듣게 돼서 힘이 됐어요. 제 좁은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인터뷰들로 가득 차 있네요. 답처럼 정해진 정상성을 강요하는 사회에 절망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일종의 매개체가 되어 세상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하실 때 편견 없이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덕분에 영상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이런 의견들이 제가 읽기에 좀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댓글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먹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희는 사실 뭐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브랜딩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이라는 게 누군가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브랜딩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애들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인식하게 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저희 주변의 이야기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브랜딩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영상으로만 소통하지 않고 책으로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책으로도 1년에 한 권씩 정도 내고 있고 이렇게 브랜딩을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저희의 이야기를 이제 봐주시는 독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에서도 저희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고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파트너로 협업을 제안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먹고 살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사실 900km를 시작하고 요즘 것들의 사생활로 이제 브랜딩을 해나간 과정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상상을 현실로 끌어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앞서서 저희가 가진 고민들과 질문들로 요즘사라는 채널을 만들었고 그렇게 제 주변에 많은 레퍼런스들을 찾고 탐구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 스스로도 또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원하는 삶을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워크라이프 블렌딩인데요. 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워크라이프 블렌딩, 워라블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은 일터에서 잘하고 쉴 때는 일터 밖에서 잘 쉬자, 일과 삶을 잘 분리하자라는 거였다면 워라블은 저희처럼 9 to 6로 일하지 않고 꼭 뭐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어떤 창의적인 일을 수시로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았어요.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잘 통합하고 섞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노마드 워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마드 워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현우 씨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한번 해봤던 게 이 보시는 그 노마드 워크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한 달 동안 강원도 8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일해보는 노마드 워커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그냥 하지 않고 간단한 원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참 프로젝트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산티아고 그 결혼 행진도 그렇고 삶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게 생기면 프로젝트화하고 그것을 이제 콘텐츠화 해가지고 저희의 이야기로만 남겨두지 않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저희의 그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도 모르는 그 어딘가로 데려간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런 실험을 할 거고 누구나 이 실험에 협업을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하게 되면 노마드 워커스 클럽 멤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재미 삼아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강릉, 양양, 동해, 속초, 평창, 영월, 춘천, 이렇게 원주 이렇게 8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일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공개를 한 덕분에 다양한 책방에서 이제 북토크 제안도 오고 기업에서 일을 주시거나 브랜드에서 협찬을 해주시기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새로운 일이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일과 여행을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방식은 맞고 어떤 방식은 맞지 않는지 이런 결과값들을 저희가 얻게 됐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계속 이런 삶을 일상적으로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노마드 워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여행하는 삶을 기록해 나가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요즘사와 이제 별도의 그런 프로젝트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이라서 좀 즐기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이제 몇몇 매체에서 노마드 워크를 주제로 인터뷰 해주시기도 했고요. 리디북스와 콜라보 콘텐츠를 만드는 기회도 생기고 있어서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또 하나의 이런 레퍼런스로 보여드리고 900km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또 한 가지의 갈래로서 노마드 워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도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는 주제가 나다움 브랜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다움을 브랜딩으로 연결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좀 고민이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길게 들려드린 얘기가 사실은 어떤 한마디를 하기 위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브랜딩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취향과 시각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모두 충족하면서 브랜딩을 하는 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즘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는 것들로 내 브랜드를 만들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바깥에서 이야기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가 찾은 그 내 얘기를 중심으로 그 반경을 점차 내 주변으로 점차 넓혀가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나다워지는 삶을 그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자체가 퍼스널 브랜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자기만의 유니크하고 독보적이고 나만의 브랜드가 탄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찾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내가 가진 질문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결혼이라는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품게 되었고, 그 질문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지금의 이야기까지 계속 점차 넓혀왔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이야기부터 질문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질문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거기서부터 나다운 브랜딩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의 이야기는 이 인스타그램들에서 900km와 요즘 것들의 사생활 노마드 워커스 클럽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